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매일 아침 1g씩 먹는다고 공개한 보충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하루에 10만원어치씩 복용하는 물질.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23년에 시장 규모가 500억 엔을 넘어선 성분. 바로 NMN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 통에 10만원, 20만원씩 하는 NMN을 사서 먹을까요? 마치 20대의 세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이 물질,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싼 플라시보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NMN의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효모 발효 NMN이 뭔지, 일반 NMN과 뭐가 다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NMN 정체가 뭘까요? NMN의 정식 이름은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고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NMN은 세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진 분자예요. 첫째는 니코틴아마이드, 이건 비타민 B3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는 리보스, 이건 당 분자예요. 셋째는 인산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이 세 개가 결합해서 NMN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NMN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NMN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NAD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바로 이 NAD가 핵심입니다. NAD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조효소예요.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 중 400가지 이상의 효소가 NAD가 없으면 작동을 못해요. NAD는 구체적으로 뭘 하냐?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ATP라는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NAD가 반드시 필요해요. 둘째, DNA 손상을 복구합니다. 우리 DNA는 매일 수천 번씩 손상되는데 NAD가 이걸 고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요. 셋째,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을 활성화합니다. 시르투인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 단백질인데 NAD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NAD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40대는 약 50%, 60대는 약 8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NAD가 줄어들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DNA 복구가 느려지고 세포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럼 NAD를 직접 먹으면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NAD는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먹어도 소화 과정에서 분해돼 버려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NAD의 전구체 물질들입니다. NMN은 NAD 생성 경로에서 바로 앞 단계에 있어서 먹으면 빠르게 NAD로 변환됩니다. 2013년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이 셀이라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생후 22개월 된 늙은 쥐, 사람으로 치면 60대에 해당하는 쥐한테 NMN을 일주일간 투여했더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생후 6개월 쥐, 그러니까 2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근육 기능이었습니다. 늙은 쥐들이 NMN을 먹고 나서 달리기 치구력이 56%에서 80%까지 증가했어요. 혈당 조절 능력도 개선됐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NMN 열풍이 시작됐어요. 특히 일본에서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령 국가이기 때문에 노화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2020년에 일본에서 NMN이 식품 원료로 승인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NMN 시장은 5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해커들 사이에서 NMN이 필수 보충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본인도 매일 아침 1g의 NMN을 요거트에 섞어 먹는다고 공개했어요. 인간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동물 실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 대상 연구를 살펴봅시다. 2020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첫 인간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한테 NMN 100mg, 250mg, 500mg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체온 등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어요. 2021년에는 12주 동안 매일 250mg의 NMN을 복용시킨 연구가 있었습니다. 42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역시 부작용이 없었고 혈중 NAD 대사산물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중국 연구가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연령 65세의 건강한 남성 66명을 대상으로
60일간 NMN 300mg, 600mg, 900mg을 투여했는데 6분 걷기 시험에서 거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300mg 그룹은 4.3%, 600mg 그룹은 6.5%, 900mg 그룹은 8.8% 향상됐습니다. 근력도 개선됐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어요. 2021년 워싱턴 대학 연구는 폐경기 전후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주 동안 매일 250mg의 NMN을 복용시켰는데 근육의 인슐린 민감도가 약 25% 개선됐다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진다는 건 당뇨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2022년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성인 36명에게 12주간 NMN을 복용시켰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맥파 전달 속도도 감소했어요. 이건 혈관이 더 유연해졌다는 뜻입니다. 시중 NMN 제품 완전 해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NMN 제품들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품 유형별로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일반 화학 합성 NMN.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화학 합성이나 효소 반응으로 만든 순수 NMN을 분말이나 캡슐에 넣은 거예요. 한 달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장점은 순도가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 99% 이상의 순도를 자랑해요. 함량도 명확합니다. 한 캡슐에 250mg, 500mg 이런 식으로 정확히 표시돼 있죠. 하지만 품질 편차가 큽니다.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원료를 쓴 제품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고급 원료를 쓴 제품도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게 니코틴아마이드 함량입니다. NMN은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니코틴아마이드로 분해돼요. 제조 과정이나 보관이 제대로 안 되면 NMN은 별로 없고 니코틴아마이드만 잔뜩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화정 NMN. 혀 밑에 넣고 녹여먹는 형태입니다. 설화 흡수를 통해 소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혈류로 들어간다는 컨셉이에요. 가격은 한 달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NMN이 설화로 잘 흡수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NMN은 분자량이 334로 꽤 큰 편인데 설화 흡수는 보통 분자량 500 이하의 작은 분자에서 효율적이거든요. 세 번째 리포좀 NMN. NMN을 나노 크기의 지질입자로 감싼 형태입니다. 세포막 통과를 쉽게 해서 흡수율을 높인다는 컨셉이에요. 가격은 한 달분에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리포좀 기술은 비타민C, 커큐민 같은 성분에서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하지만 NMN에 적용했을 때 정말 흡수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리포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번째 효모 발효 NMN 핵심 분석. 최근 가장 주목받는 형태입니다. 효모를 발효시켜서 NMN을 생산하거나 효모의 NMN 함량을 높인 제품이에요. 가격은 한 달분에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효모 발효 NMN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특정 효모 균주를 선별해서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면 효모 세포 내에서 NAD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NMN이 축적됩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YS1이라는 효모 균주를 특별한 조건에서 배양했을 때 일반 식품보다 NMN 함량이 5배에서 100배 높았다고 합니다. 효모 발효 NMN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천연이라는 이미지예요. 화학 합성이 아니라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둘째, 효모에는 NMN 외에도 비타민 B군, 미네랄, 페타글루칸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셋째, 소화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효모세포벽이 일종의 마이크로캡슐 역할을 해서 NMN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NMN 함량이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효모 발효 NMN 1000mg 함유라고 써있으면 이게 효모 분말 1000mg인지 순수 NMN 1000mg인지 헷갈립니다. 대부분은 전자예요. 실제 순수 NMN 함량은 50mg에서 100mg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효모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효모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빵이나 맥주를 먹고 소화불량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은 효모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오염이 생기거나 원치 않는 대사산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효모가 만드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넷째, 효모 발효 NMN이 정말 화학 합성 NMN보다 흡수율이 높은지에 대한 직접 비교 연구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증거는 없어요. 효모 발효 NMN을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균주명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나요? YSL 같은 특정 균주를 사용했다면 그걸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순수 NMN 함량이 얼마인가요? 효모 분말 함량이 아니라 실제 NMN 함량을 확인하세요. 셋째, 발효 조건과 추출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나요? 넷째,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졌나요? 다섯째, 제3자 기관의 품질 검사 결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효모 발효 NMN 제품 중 상당수는 마케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연, 발효, 효모 같은 단어가 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거죠. 실제로는 일반 화학 합성 NMN에 효모 추출물을 조금 섞어놓고 효모 발효 NM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복합 제품. NMN에 다른 성분을 함께 넣은 제품들입니다. 가장 흔한 조합이 NML레스베라트롤입니다. 둘 다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도 NMN과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복용한다고 공개했어요. 하지만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인간 연구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할 뿐이에요. 오히려 각 성분의 함량이 줄어들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NMN 대 NR 무엇이 더 나을까? NMN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게 NR입니다. 둘 다 NAD 전구체인데 뭐가 다를까요? NR은 NMN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물질입니다. NR을 먹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간 후 NMN으로 변하고 그 다음 NAD가 됩니다. 반면 NMN은 바로 NAD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NMN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NMN은 분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어요. NMN이 세포 밖에서 NR로 분해된 후 흡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NR을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죠. 현재로서는 어느 게 더 나은지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개인차가 클 수 있어요. 가격을 보면 NR이 좀 더 저렴한 편이고 연구 역사는 NR이 조금 더 깁니다. NR은 크로미덱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반면 NMN은 제조사마다 품질 편차가 큽니다.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 NMN은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빛, 열, 습기에 약해서 쉽게 분해돼요. 그래서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실온 보관도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이 더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으세요. 하지만 냉동은 피하세요. 냉동 해동을 반복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둘째, 밀봉을 철저히 하세요. 공기 중에 수분과 산소에 노출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한번 개봉한 제품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세요. 셋째,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투명 용기보다는 불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2년 정도인데 이건 미개봉 상태에서 적절히 보관했을 때예요. 개봉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분말 제품은 특히 빨리 분해되니까 주의하세요. 복용법 최적의 방법.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용량은 하루 250mg에서 500mg입니다. 연구에서는 900mg까지도 안전했지만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250mg부터 시작하세요. 2주 정도 먹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500mg으로 늘려도 됩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 후를 권장합니다. 우리 몸의 NAD 수치는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NMN을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식사와 함께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부작용과 위험성. NMN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건 소화불량이에요.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설사가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경미하고 며칠 내로 사라지지만 불편하면 용량을 줄이세요.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높인다는 물질을 먹고 피로해진다는 게 역설적이죠. 이건 세포 대사가 급격히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적응 반응일 수 있어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게 권장되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암입니다. NAD가 증가하면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게 정상 세포만 활발해지면 좋지만 암세포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NAD 전구체가 특정 종류의 암 성장을 촉진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항암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암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 안전성은 아직 모릅니다. 5년, 10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결론 NMN 먹어야 할까? 정리해볼까요? NMN은 노화에 따른 NAD 감소를 보충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의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놀라운 효과들이 관찰됐고 초기 인간 연구에서도 안전성과 일부 효과가 확인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 안전성, 최적 용량, 실제 노화 방지 효과, 수명 연장 효과 같은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어요. NMN을 고려해 볼 만한 사람들은 40대 이후로 확실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근력과 지구력이 예전만 못한 분들, 노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암 병력이 있거나 암 치료 중인 분들, 임신 수유 중인 분들, 18세 미만, 간이나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입니다. 효모 발효 NMN의 경우 현재로서는 일반 NMN보다 우월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천연이라는 이미지는 좋지만 실제 순수 NMN 함량이 낮을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더 어렵습니다. 만약 선택하신다면 균주명, 실제 NMN 함량, GMP 인증, 제3자 검사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NMN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NMN만 먹는다고 젊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을 지키면서 보충제를 더하는 순서여야 합니다.